허허, 반가워요. 이곳은 다람이와 청사가 사는 곳이랍니다. 쉿, 비밀입니다. 야옹이가 알면 큰일 나요. 다람이 친구들이 야옹이를 피해 모두 이사를 갔거든요. 고소한 잣을 좋아하는 다람이는 이곳을 아주 좋아해요. 다랑이 친구 청소도 이곳에서 함께 산답니다. 청소는 다람이보다 몸집이 크고 색깔도 검지만 이 나무 저 나무 순식간에 옮겨 다니는 나무 타기 선수랍니다. 청소의 집은 저 나무 꼭대기에 있지요. 다람이는 땅속에 굴을 파고 살아서 둘은 자주 만나진 못해요. 다람이가 겨울잠을 자는 동안도 청소는 먹이를 찾아 다니는 부지런한 친구랍니다. 잣송이 따기도 다람이보다 참 잘하지요. 나무 아래 떨어진 빈 잣송이는 청소가 떨어뜨려 준 것을 다람이가 먹었답니다. 너무 많이 먹는다고 청소가 화를 내기도 하지만 청소와 다람이는 이곳에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송진이 잔뜩 묻은 잣송이를 어떻게 만지냐고요? 다람이와 청소는 괜찮답니다. 손바닥에 기름 성분이 있어 달라붙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잣송이를 만질 땐 손바닥에 기름을 바르고 만져보세요. 다람이는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부끄러워 가까이 가지 못한답니다. 산책 중에 다람이와 청소를 만나면 반갑게 손만 흔들어 주세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태산 자연휴양림의 산림교육 전문가로 있는 김경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곳 청태산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 휴양림은 사람들이 가장 쾌적하다고 느끼는 700에서 800고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이 자랑하는 잣나무숲 데크길과 계곡에서 들려오는 맑고 청량한 물소리, 또 나무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새소리가 어우러진 최고의 휴양림입니다. 요즘 한창 꽃들이 피고 지는데요. 이곳 청태산은 이제서야 기지개를 펴며 봄을 맞이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잣나무 숲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작은 동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동물이 누구일지 한번 맞춰보실까요? 네, 몸의 길이는 15에서 16cm 정도 되고요. 짧은 앞발과 긴 꼬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등에는 5개의 줄무늬가 있는데요. 나무 타기를 잘합니다. 누구일까요? 네, 바로 귀여운 다람쥐 친구입니다. 네, 청태산에는 무늬가 있는 무늬다람쥐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람쥐가 살고 있고 다람쥐 친구도 함께 살고 있는데요. 다람쥐보다 몸의 크기가 1.5배 정도 크고 몸의 색깔은 회갈색을 가졌고 가슴과 배는 하얀 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람쥐보다 나무 타기를 훨씬 잘합니다. 누구일까요? 네, 바로 청서 친구입니다. 청서 친구는 예로부터 꼬리털을 붓으로 사용해 왔다고 해서 청설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람쥐와 청서는 서로 닮은 곳이 많은데요. 닮은 만큼 같은 점도 많고 다른 점도 많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같은 점은 다람쥐와 청서는 우리나라 산지 어느 곳에서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은 새끼를 낳아 키우는 젖먹이 동물입니다. 새끼는 임신기간은 35일 정도 되고요. 2달여간의 수유기간을 거치고 100일 정도면 바깥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둘은 3마리에서 8마리까지 새끼를 낳는다고 하네요. 다람쥐와 청서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듯 나무 타기를 아주 잘합니다. 이들의 발가락은 앞발가락 4개, 뒷발가락 5개, 발가락은 길고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미끄러운 나무줄기도 아주 잘 오르고 내립니다. 그리고 둘은 이렇게 풍성하고 긴 꼬리를 가졌는데요.
나무와 나무 사이를 건널 때 이 꼬리가 균형을 잡아주고 속도를 조절해 준다고 하네요. 만약에 다람쥐와 청서가 풍성하고 긴 꼬리가 없었다면 나무 사이를 잘 타넘고 다니지는 못하였겠죠? 그리고 이들은 동그랗게 튀어나온 눈이 있습니다. 이 두 눈은 앞과 뒤를 모두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시야가 넓은 만큼 천적이 나타났을 때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들이 빠르게 대처하는 것도 많이 보았지만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이들은 체온 유지가 어렵다고 해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어 배가 고플 텐데 그래서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럼 이들이 무엇을 먹고 살을까요? 네, 이들은 곤충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다니는 애벌레도 잡아먹고요. 풀도 먹고 꽃잎도 먹습니다. 쫄깃한 버섯도 먹고요. 개구리도 먹습니다.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먹는 잡식성입니다. 그리고 여름철 소나무 밑을 보면 이렇게 귀엽게 떨어진 흔적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은 다람쥐와 청서가 어린 솔방울에 솔씨를 먹고 떨어뜨린 흔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닭다리 모양으로 생긴 재미있는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리 모양도 되고요. 이렇게 다람쥐와 청서는 어린 솔방울도 먹기도 하지만 뭐니 해도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도토리, 밤, 또 잣나무 열매인 잣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딱딱한 열매를 좋아할까요? 네, 이들의 이빨은 앞니 2개, 아랫니 2개, 그리고 어금니 18개를 가지고 모두 22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니 2대는 쥐의 이빨처럼 계속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방치를 하면 20cm 정도 자란다고 하는데요. 딱딱한 열매나 나무 껍질을 계속해서 갉아주어야지 이들의 이빨이 더 자라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럼 이들의 이빨의 색을 본 적이 있나요? 네, 이들의 이빨의 색은 둘 다 오렌지색을 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둘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다른 점은 청서는 나무 위에서 주로 생활을 하고요. 다람쥐는 나무 밑에서 주로 생활을 하는데 다람쥐는 침엽수와 활엽수의 바위 틈이나 나무 그루터기 밑에 굴을 파고 삽니다. 제가 다람쥐의 집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다람쥐의 집은 여러 개의 방을 만드는데요. 방에 배설물이 있는 화장실이 있고요. 또 열매를 모아둔 먹이 저장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뭇잎으로 따뜻하게 보금자리를 만든 방이 있고요. 이렇게 다람쥐는 깔끔하고 지혜로운 친구입니다. 그럼 우리 청서의 집은 어디 있을까요? 네, 청서는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만큼 나무 위에 구멍을 이용해서 살거나 이렇게 까치집처럼 나무 가지를 이용해서 집을 짓습니다. 제가 청서의 집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청서의 집 안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청서는 새의 깃털과 이끼, 나뭇잎을 이용해서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새끼를 키웁니다. 그리고 청서의 집이 다른 까치집과 다른 특징은 2개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출입구 하나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출입구고요. 다른 한쪽은 천적이 나타났을 때 피하는 비상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둘은 같은 잣나무 숲에서 살지만 생활 영역은 다릅니다. 또한 다람쥐는 겨울잠을 자지만 청서 친구는 겨울잠을 자지 않습니다. 겨울잠을 자지 않는 대신 털은 더욱 풍성해지고 길이도 길어지고 또 귀에 나는 털은 4cm 정도로 길어져서 언뜻 보면 기마개를 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름털과 겨울털은 외형상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다람쥐는 겨울잠을 자는데요. 9월에서 10월 사이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평상시 사용하는 굴보다 1m나 더 깊게 판다고 합니다. 그러면 긴 굴 사이에는 나뭇잎을 이용해 중간 현관을 만들고요. 입구는 흙으로 막아 천적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람쥐는 잠을 자다 다시 배가 고프면 일어나 먹이를 먹고 잠을 이루는 가수면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굴을 파는 동안 그 흙은 어떻게 나를까요? 네, 바로 다람쥐에게는 볼주머니가 있습니다. 다람쥐에게는 볼주머니가 있는데요. 먹이를 운반할 때도 쓰지만 흙을 나를 때도 씁니다. 이렇게 볼주머니 안에는 침이 없기 때문에 먹이가 젖지도 않고 흙도 젖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 볼주머니에 도토리가 몇 개가 들어갈까요?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와, 뚱뚱해졌죠? 다섯, 여섯.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곱. 하나 더 넣어 볼까요? 여덟. 네, 이렇게 다람쥐의 볼주머니 안에는 도토리가 7개에서 8개까지 들어갈 정도로 탄력성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둘은 같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람쥐를 저축의 왕이라고 부르는데요. 청소도 다람쥐 못지않게 먹이를 여기저기 저장해 두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숨겨둔 먹이를 반도 찾아 먹지 못한다고 하네요. 이들의 건망증이 숲을 키우는 데는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도토리와 잣과 같은 열매들이 멀리 이동할 수 있고 또 미처 찾아먹지 못한 열매들은 봄이 되어 싹을 틔우고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나무로 자란 나무는 커다란 숲을 이루고요. 숲은 산이 되어서 다시 동물들의 양식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청태산에도 다람쥐와 청서가 심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서로 돕고 도와주는 관계에서 함께 살고 있는 청태산의 잣나무들과 다람쥐와 청서 모두 이 숲의 주인공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